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덕바입니다. 집값이 9월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ING, 이미 진행하고 있던 궤적을 보다 더 각도를 예리하게 꺾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KBC를 보면 서울권은 상급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추세는 본격적인 하락이라는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추격을 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미미한 상승세, 그러나 수도권 인천은 전월 대비 영락없는 하락, 송도를 중심으로 집값의 약세장 여파는 계속해서 인천 쪽, 청라, 영종도, 검단에 이르기까지 들쑤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고요. 자꾸 집값이 반등이 된다는 시그널로 지수를 따지는데 이거 심리지수.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야. 어떻게 실물 경제를 지표를 따지는, 물론 심리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이 심플한 지표 하나가 집값 회복의 추이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매 전망지수, 전망이잖아. 그냥 슬쩍 내다본다는 건데 이거 수조 바닥에 붙은 가재미 눈과 같은 편협한 관점이라면 문제가 클 수밖에 없죠. 전망이라는 건 다 해석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건데 보다 객관적인 지표는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예 그냥 주구장창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기대 심리가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매매 전망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요한 지표가 오늘 하나 나왔죠. 이런 지표가 투명한 거 아닌가? 바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꺾였다는 거죠. 거래량이 극적으로 이렇게 9개월 만에 꺾였다는 건 이후 집값이 녹록치 않은 길을 가게 될 거라는 선행지표. 본격 터닝 포인트가 분기점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당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훅 한쪽 방향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2022년 집값 폭락 시기에도 이와 유사한 지표가 나왔고요.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뭐니 해도 돈이 문제죠. 집주인들이 제가 팔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바로 호가 버티기로 디펜스를 치고 있고요. 결국 급매물은 완전히 소진이 된 상태. 이젠 정말 급하게 집을 살 사람이 시장에 파리가 날아다닐 만큼 한산해졌다는 말. 결국 집주인들끼리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선까지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집값을 조율하느냐, 피마르는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이건 그대로 가격을 더욱 밑으로 내리꽂히게 만드는 예리한 각도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미 매수세는 완전히 실종이 됐기 때문에 매물 적체 현상.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추이 8월까지 7만 건이 넘어가고 있죠. 어퍼치나 매치나 이렇게 집값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긴 횡보로 가면서 꺾이느냐 아니면 그냥 강 스파이크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폭락 양상으로 가느냐인데 아마 2023년 하반기 집값은 상당히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여줄 겁니다. 일단 돈을 너무 많이 빌려서 그것도 넉넉히 갚을 사람이 빌린 게 아니라 정말 제살 깎아 먹어야 할 정도로 빡빡하게 이자 내고 나면 그냥 통장 계좌에 월급이 쓱 스치고 지나간 것 같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처럼 자기 자산으로 버틸 수 있는 부채 탕감의 여력이 다 소진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고 있는 집의 현 주소란 얘기죠. 그러니 집값이 이런 상황을 넘어설 만큼 올라줘야 하는데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봐도 집값이 획기적으로 오를 만한 호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물 증가 추세 속에서 그냥 빚 감당 못해서 던지고 나오는 집주인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집값이 예리하게 꺾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런 부채가 경기 지표를 깎아먹고 있잖아요. 도대체 쓸 돈이 없다는 거야. 일단 빚부터 갖고 나면 소비 여력이 확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가 잘 돌아야 되는데 소비가 기본되지를 않으니 결국 부동산으로 모인 부채가 내수 경기를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이미 이런 지표를 내놨잖아요. 생산 0.7% 감소. 특히 우리의 먹거리 반도체 생산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 돈이 없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고 3.2% 줄었고요. 이게 더 확대가 돼서 설비 투자까지도 감소폭이 확대, 이후 경기 체감도는 엄청나게 낮아지게 될 겁니다.
산업이 살아나려면 이렇게 생산과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탄알도 모자라죠. 30년마다 출생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출산율이 0.7%, 현실적으로 2050년 출생아 수는 14만 정도, 거의 뭐 인구 소멸이죠. 출생률 감소가 잠재적인 집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줄어들게 만들 거고 거의 벼랑 끝 수준의 종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30대가 은퇴할 지점, 생산 가능한 인구는 1000만 정도가 증발하는 정말 뭐 약화된 생산 연령 인구, 이거 하나만 봐도 앞으로 집값 자체가 화려한 복귀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락장의 분위기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분양시장, 서울에서만 9월 분양 예정은 망가봅니다. 유례가 없죠. 이렇게 화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분양 아파트가 대폭 물량을 치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고분양가 물살을 한번 멋지게 타려고 하는 거죠. 9월에는 반짝거리는 분양단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얼마의 분양가에 내놓을 것인가. 정말 매매 시장의 폭락 기조를 불식시키는 엄청난 분양가로 나올 건데 이것도 죄다 수요자들 덤탱이 씌우는 거죠. 결국 이게 다 빚인데 부채로 쌓아가야 하는 집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지, 그리고 주변 시세가 올라줘야 그래도 서울 신축으로 입성한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게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은 양극화되면서 서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집값이 오른다는 신념이 받쳐주는 바닥 위에 분양작이 서 있기 때문에 과열 양상,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이 틈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물량이 나오는 수준이 너무 적고요. 오늘 성동구치소 부지 조감도가 공개가 됐고 송파 창의 혁신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거 구조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는데 문제는 정말 공공분양다운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나올 것인가입니다. 아마 매매 시장이 하반기 급락하게 되면 이렇게 화랑이었던 분양시장도 다소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여서 공공분양이 틈새 분양이 될 수 있을 듯한데 여기도 분양가가 심상치 않죠. 어쨌든 앞다퉈서 9월은 서울 분양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미래가 주변 시세, 그러니까 기존 구축들의 백업이 부실하게 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당장 향후 집값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강남 전세가, 전세가 추락은 어쩔 수 없는 매매가 추락을 견인합니다. 그냥 동반해서 움직이는 거죠. 도곡 렉슬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직전 16억 거래에서 2억이나 더 떨어졌습니다. 약세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고점 18억 대비 10억으로 하락을 했고요. 직전 12억 대비 2억 떨어졌습니다. 강남 전세가 이렇게 약세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건 매매가가 충분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일원동 DHI 개포 고점 29억 대비 20억으로 떨어져서 10억 가까이 하락. 여기는 뭐 17억과 2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약세장. 압구정으로 가보면 현대 14차 고점 13억 대비 7억으로 내려앉았죠. 거의 10억 이하로 떨어진 급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압구정 미성 2차 고점 18억 대비 11억으로 내려앉은 전세가, 직전가와 비슷한 양상이고요. 전세가가 약세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 곳이 있죠. 용산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고점 24억에서 19억까지 추락을 했다가 21억으로 치고 나오는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 취소했습니다. 이건 그냥 뭐 꼬리를 잘라버린 것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상급지는 미등기 거래가 정말 많습니다. 집값 띄우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고점 73억, 이거 지구 집값 맞나요? 무슨 집값이 궤도를 벗어나서 48억의 거래가 됐다가 70억 거래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계약 취소, 등기를 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꼬리 자르게 한 것 같고요. 미등기 정말 낮은 거래 나오면 못 견디나 봐.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인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고점 30억 대비 26억에서 7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죠. 집주인들 대부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야 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세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전세가가 훅 떨어질 수 있는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전세가 정말 위기를 맞을 수 있고요. 매매가도 그냥 꼬꾸라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송파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고점 24억 거래 17억 거래가 나왔고요. 거의 7억이 떨어진 거래인데 직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우습게 넘어갈 게 못 되는 게 정상거래가와 구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요. 향후 이 가격대로 더 떨어질 가능성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하반기는 더욱 집값 하락의 양상이 폭락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급격한 쏠림 현상 이어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2022년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하반기에 펼쳐질 집값 자체의 양상이 상당히 악재를 만났다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맞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네요.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잘 다가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